자, 안녕하세요. 하루가 F 선생의 부르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수학 교재, 또는 수학 인강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저번 영상에 비해 달라진 점. 자, 칠판으로 쓰고 있는 PDF 파일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되게 진짜 칠판처럼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좀 써서 진짜 칠판에 쓰는 것처럼 좀 해보려고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 교재, 수학 인강. 자, 왜 제가 이 두 개를 선택을 했냐면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학 인강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일종인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 학생, 뭐 중학생도 혼자서 공부할 때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매체예요. 책과 인강.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같은 인강을 학원이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통이 아니라 이제 인강은 이제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1대1 과외 또는 1대 다수로 주고 받는 형태가 아니라 인강은 일방적으로 그냥 받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강을 가거나 과외를 하는 식으로 소통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혼자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매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냐? 자, 그거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위권은 조금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크게 구속받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본격적인 설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하루가 F 선생 유튜브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려야 되나? 네, 하루가 F 선생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수학 교재. 자, 상위권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고른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은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풀면 돼요. 다 대부분 뭐 하냐? 기본서 하나 풀고, 뭐 여기엔 정석이 있을 수도 있고 개념 플러스 유형, 또 뭐 있냐, 뭐 개념센, 개념 원리 등등등 있을 거예요. 기본서를 푼 다음에 또 뭐 하냐, 이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풀이하기 위한 문제집. 다양한 게 있죠. 뭐 센 등등등. 또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기출 문제들, 문제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편하게 골라도 돼요. 상위권은 보통 이제 고난도 문제,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도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제 밑에 가면 또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유가 나옵니다. 자,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재, 이거 선택하지 마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남들 산다고 따라 사지 말자, 이 소리예요. 남들이 산다고 그걸 따라 사. 와,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이 교재 되게 좋다라고 하고 그걸 따라 샀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상위권일 거란 말이죠. 걔가 푸는 건 고난도 문제가 조금 새로운 거, 신박한 거, 내가 보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 건데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 문제집에 가서 풀어. 와, 점점점점 뭐겠어? 어떻게 되겠어? 나 이거 왜 못 풀지? 너무 어려운데? 와, 재미없어. 물론 공부가 재미있진 않겠지만 좌절감만 맛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남들 산다고 야 이거 좋대, 우리 반 1등이 좋다고 했어, 따라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요? 뭐 어떻게 사란 소리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일단 기본서를 무조건 사서 공부를 하죠. 기본서는 솔직히 개념과 공식 학습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쵸? 개념과 공식 학습을 위한 수단인데, 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요즘 교재들은 웬만하면 얘네들에 대한 거는 탄탄해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우리 부모님 뭐 그 이상의 세대 분들 시절에는 교재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좋다란 그런 통념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요즘에는 진짜 웬만하면 개념하고 공식 부분에 대한 거는 다들 탄탄하게 나와요. 진짜 더 추가적인 설명이냐? 고급적인 그런 공식들, 굳이 내가 교육과정에서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식들을 설명하는 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진 필요 없거든요, 교육과정상. 그렇지 않은 이상 뭐다? 다 비슷하다. 비슷비슷해요. 개념 설명, 공식 설명.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자,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 답지에 집중을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답지 보고 풀라고요? 답지 보고 풀라고요? 백기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 소리가 아니라, 자, 개념하고 공식 이런 설명에 대한 건 어차피 다 비슷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기준, 해설지, 그러니까 답지죠. 해설지가 두꺼운 거로 고르자. 자, 이게 무조건 두꺼운 걸 고르란 소리가 아니라,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풀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해설지를 보겠죠.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내가 그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해결이 안 되죠. 혼자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과외나 뭐 학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움을 못 받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해설지를 보고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서요, 내가 만약에 이제 책을 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뽑는다 합시다. 모르는 문제 뭐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많은 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를 하나를 찍어서 해설을 봐봐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해설을 봐봐요. 문제 하나 보면서 그 중에서 풀이 과정에서,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에서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풀이가 뭐 교재마다 뭐 특성이 있겠지만, 풀이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굵은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포인트에 대해서만 좀 강력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해설지도 있어요. 자, 근데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이 많은 걸 좀 풀이가 긴 거를 추가적인 설명이 긴 거를 고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껍다고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풀이 과정 해설지를 봤을 때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적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풀이가 좀 세세하게 와 이것까지 설명을 하나 그런 것까지 나오는 게 좋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자, 두꺼운 거를 고르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자. 너무나 당연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야 이거 우리 반 1등이 이 교재 좋대. 그거 따라서 하지 말자고요. 아니 걔가 푸는 거는 뭐 최소한 3점, 4점 대비 뭐 아니면 고난도 대비 이런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집일 텐데 지금 내가 당장 중위권 이하야. 3점짜리 푸는 것도 좀 버거워요. 그러면 고난도 문제 풀어봤자 좌절감만 커져.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거. 자, 그런 거 솔직히 판별하기 어렵지 않아. 요즘 교재들 보면 출판사별로 자 표를 이렇게 해서 뭐 중위권, 기초, 기본, 고난도 이런 식으로 나눠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사고서 내가 판단하기에 내 기준이 이 중간이다. 기초는 됐어. 기본 이상은 한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단계의 교재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벽하면 고난이도 문제들을 푸는 거지. 처음부터 야 고난이도 문제가 좋대. 여기에 도전한다. 도전 정신은 좋아. 근데 좌절감도 크게 느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자.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너무 쉬운 거 말고, 너무 쉬운 거, 뭐 쉽다? 이거 말고 한 50에서 60%는 조금 무난하게 풀 수 있고 40% 이하 중에서 한 10% 정도는 어렵네. 뭐지? 한 10에서 10%는 어렵다. 어려운 거. 그리고 한 20에서 25% 정도는 어떻게 꾸역꾸역 푸는 정도의 문제.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반 이상을 내가 못 풀면은 좌절감이 너무 크잖아. 그쵸? 반 정도는 최소한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집을 교재를 고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교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얘기를 할까요? 자, 인터넷 강의, 인강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있죠. 자, M사도 있고 E사도 있고 또 다른 이제 EBS도 있고 EBS는 얘기해도 될 것 같고 EBS도 있고 또 S사도 있고 스까 이것도 있고 D사 뭐 이런 데 되게 많죠. 그 중에 다들 나름 일타 강사들이 있어요. 일타 강사가 왜 일타 강사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듣는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물론 여기 플러스 이것도 있어요. 플러스 하루가의 푸선생도 있다. 하루가의 푸선생에서는 푸선생이 1타예요. 왜? 한 명밖에 없거든. 한 명밖에 없거든요. 나름 여기서는 하루가의 푸선생에서는 제가 1타예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고요. 자, 나름 1타 강사들인데 자, 이 1타 강사의 기준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많은 학생들이 듣는다. 많은 학생이 들어요. 자, 근데 이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듣는 강사의 강좌 난이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난이도? 이 친구들한테 맞춰져 있겠죠. 아니면 극상위권.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 사람 거 많이 듣는다, 나도 저거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 같은 경우도 쌍방 소통이 좀 어렵죠. 물론 나중에 질문하고 질문 받고 게시판에 이렇게 하면 답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바로바로 안 된단 말이야, 인강을 들으면서. 자, 그래서 교재랑 똑같아요. 교재 선택 기준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거죠? 이제 강의를 선택하기 전에 맛보기 강의가 있죠. 맛보기 강의들을 봐서 내가 모르는 부분 한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맛보기 강의에서. 문제 설명할 때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짚어주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자, 웬만한 선생님들 다 잘 가르치십니다. 다 잘 가르치세요. 다 나름 1타시고 하니까. 1타가 아니신 분들도 정말 잘 가르치세요.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1등이 아닐 뿐이지 그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와, 그 선생님 최고래, 대박, 야, 그 선생님 강의 듣고 다 1등급 받았대,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 올랐대.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분들은 어디죠? 중하위권 학생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앞에서 강의 보면은 막 설명을 하는데, 저거 왜 나는 왜 저거 저렇게 되지 하는데, 여기 있는 현강 학생들이랑 이걸 보는 다른 인강을 보는 다른 친구들은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인기나 남이 듣는다고 해서 따라 듣지 말고 따라하지 말자. 그냥 내 기준에서 나는 0에서 한 10까지 났을 때 남들은 5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0에서 5까지만 설명해도 납득을 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된다, 0에서 최소한 9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인강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강을 들어도 거기서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고 또 다른 궁금증이 안 생기니까. 인강을 들었는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이것보다는 모든 게 해결된 상태가 더 좋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자신한테 맞는 인강 선생님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고1, 고2, 고3은 조금 지금 미안해요. 지금 고3은 힘들어요. 최소한 고1, 고2 이 정도 친구들은 괜찮아요.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맛보기 강의 주말에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이 선생님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 이 선생님 풀이가 나랑 좀 맞는 것 같네, 이 선생님 설명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딱 긁어 주시네, 이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좀 인강을 선택을 한다면은 최소한 인강을 완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인강의 최대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완강하냐 못하냐, 인강을 다 보냐 못하냐. 저도 이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막상 나도 이 얘기를 제가 왜 좀 강조해서 하냐면은, 제가 좀 국어가 약했어요. 국어가 약했는데, 아니 국어 인강 다 유명하대, 어떤 사람 이렇게 유명하대, 따라 수강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실패. 또 따라했어. 실패. 세 번째 어떻게 했냐, 세 번째 내가 그냥 맛보기 강의를 다 봤어요. 나랑 좀 맞는 스타일, 내가 글을 읽는 스타일이 되게 좀 구린데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1학년 때 이렇게 다 실패하고 2학년 때 찾았어요. 고등학교. 자,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강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기준이 보다 맛보기 강의를 보고 풀이가 어느 정도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조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유익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또 혹시 댓글 남겨주신 거 있으면 그거에 관한 걸 작성을 할 거고요. 아니라면 또 제가 생각하기에 좀 필요하다 싶은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